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검단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1단계 지역 쪽에 특히 처음에 분양한 상가들을 보면 배후 세대에서 늘어날 여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쪽은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예전에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상권에 대해서 한번 촬영했던 적도 있고 했었는데, 요번에 검단 신도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역별로 좀 더 상권이 발달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가 워낙 그 신도시 중에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가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규 분양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분양률도 높고, 그 다음에 임차도 잘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투자 시에 뭘 유의해야 되는지를 예전에 제가 토지 낙찰가랑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고 현재 이제 지하철도 들어오면서 좀 기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역별로 한번 오늘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현재 어떻게 개통됐고 현재 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검단 신도시는 현재 1단계 지역, 지금 검단 신도시가 총 75,000호실 정도 되는데 한 33,000호실 정도가 들어서는 1단계 지역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한 몇천 세대 정도 단지들이 입주만 남겨놓고 있고 1단계 지역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특히 롯데넥스틸이라든가 이런 중심 상업지구들 일부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일부만 입주를 하면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임대료도 잡혀가고 있고 상권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특히 법원 검찰청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가 가면은 이제 이 검단에서도 75,000세대 중에 33,000세대의 배후 세대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거의 절반이 가까운 호실들, 또 가장 좋은 입지의 상권이 완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 입주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중앙역과 검단 호수공원역 2단계, 3단계라고 하는데, 특히 2단계는 막 입주를 막 하고 있고, 검단 중앙역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약간씩 상권이 하나씩 아파트 단지 상가들과 아파트 주변 상가들 위주로 해서 학원가가 좀 잡혀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시작의 상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단 호수공원역은 좀 가보면서 좀 황당한 건데, 여기 마곡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뭐냐면 지하철역부터 들어오고 도시가 들어오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있는데 제가 영상에도 담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으로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빨간색으로 대형 상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상권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영역일지는 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검단 2단계와 3단계 아파트 상가들이 현재 구성이 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과연 투자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어려워진 상가 시장에도 불구하고 검단 신도시 상가들은, 신규 상가들은 토지 낙찰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초기에 더 좋은 입지보다 2단계, 3단계 상가들이 더 이제 높게 분양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하철역이 개통해서 호재도 있고, 특히 2단계 같은 경우는 상권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 대비 작으면서 상가가 작으니까 투자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제 분양가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1단계 상가하고 가장 좋은 위치 상가와 심지어 동종업종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신규 상가들의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자세히 보시면서 왜 그런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로 보면, 검단 신도시 입지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면적이 1단계에 몰려 있고, 1단계 상권이 좋은 점은 아파트들이 이 지도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밀조밀하게 굉장히 모여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다라는 건 상가의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2단계와 3단계 용지들을 가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공원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또 산도 있고, 특히 검단 중앙역에서 검단 호수공원역 넘어가는 곳에는 언덕이 있으면 터널까지 있다 보니까 좀 단절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이라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세대수 대비 상가가 작지 않나. 하지만 2단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한 7천에서 8천 호실 정도의 배우 세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호실 대비 했을 때 중간에 근생상공까지 같이 하다 보면은 뭐 적절한 상가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아쉬운 점은 바로 옆에 호수공원역 인근으로 상업용지가 너무 대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약간 상권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 주변의 상업시설들 용지는 지금 현재 허업을 파는 상태인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설지 저도 좀 자목 궁금하고 좀 계획도 좀 변경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상업지구가 있다 보니까 일부 토지 변경도 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앞서고 한다면 1단계를 좀 염두에 두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상권들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1-1, 1-1, 1-3, 1-2 이렇게 4개의 권역,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은 이 4개의 권역을 좀 나눠봤거든요. 이 4개의 권역 현재 상권을 분석을 해보면 1-1블럭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 낙찰 가격이 평당 1630에서 2800까지 코너 자리나 이런 데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가 물건을 조사해 왔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바로 가장 비싸게 낙찰된 2813만 원에 낙찰된 상가를 한번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고, 여기와 그 다음에 2블럭의 코너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상가에 똑같은 미용실이 맞춰져 있는 2층 상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건데, 토지 낙찰가가 분양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2블럭 같은 경우는 2,390원, 3,560만 원. 일단 갈수록 늦게 할수록 토지 낙찰 가격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1-1블럭의 상가 분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쟁 입찰 때 토지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특히 1-3블럭은 앞에 법원 검찰청까지 있다 보니까 최대 5,100만 원까지도 낙찰가가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검단 중앙역에 저 491블럭 평당 4,265만 원 낙찰된 상가가 오늘 비교할 상가인데, 이 결국 토지 낙찰가 2,800과 4,200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상가 분양가와 매매가 현재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물건을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투자하기 괜찮은 물건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임대가 맞춰져 있고 수익률은 좀 5% 넘어가는 물건을 찾았는데, 때적 비교 차원에서 업종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한 상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라역 코너 자리에 입지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맞춰져 있는 물건이 전용면적 24평의 매매가가 5억 500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월세는 4,235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전용면 24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가로 보면 평당 2,104만 원의 매매가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2블럭, 그러니까 이제 검단 중앙역이 들어선데 코너 자리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 14평의 상가가 분양가가 현재 5억 5,0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평당가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 정도, 2,104만 원과 3,930만 원에 나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검단 중앙역 상가를 좀 우리가 투자할 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신규 상가와 이전 상가를 갖다 비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좀 제가 비교치를 가져온 거고요. 전용 14평 코너 상가가 현재 월세는 2,221만 원, 전용 평당 임대료 15만 7천 원.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그 임대가 맞춰져 있고 주변 시세가 반영된 상가는 전용 평당 9만 8천 원의 임대료인데, 이제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15만 7천 원의 임대료다. 평당 거의 이것도 1.5배 이상의 임대료 차이죠. 6만 원 정도 차이, 평당 6만 원 차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시행사들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 상가만 2구역 이 검단 중앙역 상가에 매입할 경우엔 전용 평당 15만 7천 원이면 솔직히 2층 상가가 이 정도 임대료면 거의 마곡의 중심 역권역 상가에서도 최고 좋은 입지 상가들의 임대료에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정도 차이면은 향후에 임대료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5만 7천 원 임대료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보단 수익률만 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감안하면
5억 5,500, 전용 14평인데 5억 5,500을 투자하는 거고요. 전용 24평인데 4억 8,800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는 1%밖에 안 차이나 보여요. 이 수익률도 비교가 되지만, 근데 현재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냐, 그리고 현재 매매가가 적정 가격이냐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저라면 1권역이 앞으로 상권 가능성도 더 커 보이고 배우 세대수도 크고 한다면은, 만약에 동일 물건을 우리가 투자에 판단을 한다면 1번 물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검단 신도시 안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현재 가격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1단계, 검단 1단계 지역의 상가들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가격이 적정해지면, 그리고 3단계가 토지 입찰을 하고 적정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 한다면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1단계에서 임대가 맞춰진 건물에 적정 가격의 매물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를 볼 때는 시장의 임대료와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을 좀 과격적으로 비교도 해보고 적절한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분양시장에서 분양 상담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적정하겠구나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임대료의 수문, 이면 이런 것들까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단 역세권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현재 상가시장은 아직은 검단 시장들이 좀 거품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검단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1단계 지역 쪽에 특히 처음에 분양한 상가들을 보면 배우 세대에서 늘어날 여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쪽은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검단 신도시 역별로 상업지역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